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교육가족론의 장준영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외에, 이제, 세종학당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요,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에 세종학당을 많이 설립하려고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에 파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세종학당에 가서서 아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학당에 대해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세종학당은 2007년도에 제1호 몽골에 제일 처음 이제 세종학당이 설립이 됩니다. 2007년도에요. 몽골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을 이제 개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2020년이니까 뭐 한 13년 정도 이제 세종학당이 시작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이제 중국에는 공자학원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세워졌고요. 그래서 중국의 공자학원은 더 이렇게 한국의 세종학당보다 더 설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이제 세종학당을 더 많이 설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학당을 이제 개원 시작으로 2017년 기준으로 이제 54개국의 17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0년 만에 2007년도에 제1호 몽골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을 시작을 해서 2017년 10년 후에는 54개국이죠. 54개국의 171개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에 이제 세종학당을 더 설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종학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한국 교육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해외에서의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면 세종학당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강생은 총 56,202명으로 어떤 눈부신 양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양적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같이 이것이 동반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네, 다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세종학당재단에서는요, 그래서 세종학당재단에서는요, 어떤 세종학당을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계 곳곳에 어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떤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재단에서는 어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세종학당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교재라든지 아니면 수업 자료,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도 이런 세종학당 재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어 교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또 세종학당 재단에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세종학당의 설립 배경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도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한국에 올 수 없는 그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현지에서 학습자들의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서 설립한 세종학당을 그래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교육과정과 공통의 교재, 어떤 공통의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또 균등한 어떤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류 확산, 그리고 국제 결혼 증가, 한국 기업의 어떤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고용 허가제 시행 등으로 국내외 한국 교육 수요가 급증을 해서 역시 세종학당 설립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기관을 대표할 국가 브랜드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공자학원이 있죠. 또 프랑스에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또 이제 기관이 있고요. 자, 독일에는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또 어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교육기관, 한국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세종학당을 그래서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략적 자국어 보급 사업 성공을 근거로 국외 한국 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그런 전문적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을 설립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호주의적인 관점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세종학당 설립하게 되면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상호 협력이 더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적 언어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의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 확산도 어떤 하나의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외 한국 교육 기관의 브랜드 통합과 육성도 또한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세종학당의 어떤 표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학당 교육과정은요, 2015 세종학당 표준 교육과정 적용 모형 중장기 연구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를 마치는 데 필요한 어떤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45시간 추객형 모형, 좀 이렇게 짧게 어떤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60시간 기본형 모형,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형,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시간 확장형 모형, 이건 조금 60시간보다 좀 더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5시간 추객형 모형과 또 60시간 기본형 모형, 또 90시간 확장형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학당마다, 세종학당마다 그 기관, 그 어떤 세종학당의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또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또 요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어떤 세 가지 교육과정 모형 중에 이제 어떤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 모형을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수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한 강좌를 개설할 때 최소 45시간은 이수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때로는 45시간을 또 못 채우는 그런 학습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수업 교육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또 학습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학생들 45시간을 배울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시간을 한국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자들도 어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5시간 모형은요, 이제 한 단계를 마치는데 한 학기 교육 시간이
45시간 내외인 교육과정 모형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5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에 어떤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구어 기능,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떤 다른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말하기 듣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45시간 축약형은요. 이제 학기 구성이 주당 3시간 15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서는 하루에 4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20시간이고요. 20시간. 그래서 10주가 200시간인데 여기 세종학당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국내에 있는 어학당보다는 교육 시간이 아주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3시간 15주 또는 주당 4시간 12주가 되겠고요. 연간 학기 수는 1년에 2학기를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장 교육기간은 2년이고요. 등급은 이제 세종 1단계부터 세종 4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45시간이니까 어떤 이제 단계를 이제 고급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1단계부터 세종 4단계이고 최종 도달 등급은 저희 국제통역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급, 그렇죠. 초급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45시간 어떤 축약형 교육 모형의 어떤 교육 범주 구성을 살펴보면요. 언어 지식과 그 다음에 구어, 그래서 듣기 말하기를 하고요. 이제 문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교육 범주별 교육 시간은 이제 언어 지식은 어떤 본문에 나오는 어휘라든지 문법, 발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3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화 이것이 1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이 아무래도 이제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이제 저희가 사실 어학당에서도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려다 보면은 뭐 문법 2개 끝내야 되고 어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통합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수업도 문화도 이제 하나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4시간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간 부족 때문에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45시간은 더 부족하니까 어떤 교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교사의 일방적인 어떤 설명으로 끝날 수업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도 평가는 이제 말하기 듣기 영역으로 이제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형이죠. 이제 60시간 모형, 기본형 모형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60시간 모형은요, 한 학기의 교육 시간이 이제 60시간 내외의 교육과정 모형이 되겠는데요. 구어 기능, 그래서 말하기 듣기와 함께 또 문어 기능, 읽기를 균형적으로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5시간 축약형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읽기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시간 기본형 학기 구성은요, 주당 4시간 15주 또는 주당 6시간 10주가 되고요. 연간 학기 수는 1년에 3학기이고 최장 교육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에 15주 또는 일주에 6시간에 1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학기 수는 1년 3학기. 그래서 45시간 축약형은 1년에 2학기였는데 60시간 기본형은 1년에 3학기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급은 자, 세종 1단계부터 세종 6단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45시간 축약형보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최종 도달 등급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3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45시간 추격학형보다 이제 한 단계 위급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교육 범주 구성은 이제 언어 지식과 이제 구어, 듣기, 말하기, 읽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간 배정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그래서 교육 범주별 교육 시간은요. 자, 언어 지식, 본문, 어휘, 문법, 발음이 35시간, 그다음에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가 25시간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까지 성취도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90시간 좀 확장 모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5시간 축약형, 60시간 기본형, 그 다음에 60시간 확장 모형인데요. 자, 90시간 모형은요, 이제 한 학기의 교육 시간이 90시간 내외인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에서는 어떤 충분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네 가지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세밀하게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이 하나씩 더 추가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5시간에서는 이제 듣기, 말하기만 이루어졌고, 60시간 기본형에서 듣기, 말하기에 읽기까지 포함이 됐고, 90시간의 모형에서 시간이 더 확보가 되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네 가지 언어 기능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0시간 확장형의 학기 구성은요, 주당 6시간 15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학기 수는 1년에 3학기이고 최장 교육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자, 등급은 이제 저희가 60시간 기본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1단계부터 세종 6단계이고 최종 도달 등급은 자,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3급. 이것도 역시 60시간 기본형과 똑같고요. 자, 교육 범주 구성은 이제 언어 지식, 그 다음에 구어, 듣기, 말하기, 또 문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화까지 이루어지고요. 자, 교육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육 범주별 교육 시간은 언어 지식은 본문, 어휘, 문법, 발음이 45시간, 자,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문화가 4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언어 기능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0시간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교사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방안은 많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시간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세종학당은 자,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교재가 있습니다. 세종학당 교재. 그래서 동일한 교재.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세종학당 기관을 가더라도 동일한 교재와 또 동일한 어떤 그런 자료를 받아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시간을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모든 교재는 이제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 및 어떤 표준 교재를 사용하고요. 개별 학당별 학습자 및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60시간, 또 좀 확장해서 90시간, 또 짧게는 45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학습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시간 조정을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학국어 초급 과정의 내용에 교재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한국어 초급 과정을 보면요, 세종한국어 1에서는요, 어떤 한국어와 한 글자, 유용한 표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일상생활, 위치, 물건 사기, 날씨, 시간, 약속,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인사법, 주말 활동, 한국의 화폐,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급 과정은 이제 학습자의 어떤 주변 환경과 관계가 있는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한국어 2에서는요, 여러 가지 안부라든지 취미활동, 음식, 교통, 길찾기, 전화, 가족, 뭐 기분과 감정 등, 그 다음에 한국 음식, 대중교통, 여행지, 뭐 한국인의 모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한국어 3을 보시겠습니다. 자, 세종한국어 3 교재에서는요, 직업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 축하, 쇼핑, 뭐 휴가 계획, 생활 습관, 물건 찾기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축하하는 것, 휴가, 공공예절, 날씨와 음식 등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세종한국어 4에서는요, 어떤 근황이라든지 초대, 문화 차이, 공공시설 이용, 그다음에 경험, 예약, 요리 등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한국인의 주거 생활, 결혼 문화, 대중문화, 한국의 지리, 이런 내용으로 세종한국어 4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세종학당의 어떤 운영 유형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을 가르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종학당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세종학당의 운영 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과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세종학당은 이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교원, 운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 시수, 교재 등의 조건을 마련하고요. 자,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요. 자, 세종학당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요. 첫째, 해외 공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가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설 또는 부속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한국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떤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의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많고요. 셋째는 해외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 교육기관. 자, 이것이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운영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독립형. 자, 독립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자, 이것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세종학당 재단에 직접 설립 신청을 하고요. 재단에서 세종학당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독립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종학당이 독립형을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또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또 일반적으로 세종학당은 독립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세종학당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유형으로요. 그 근간을 독립기관에 두고 있어서 어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요. 어떤 교육의 질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독립형이 좋겠지만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여건이 좋은 기관에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형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외 공간 연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제외 공간을 통해서요. 제외 공간을 통해서 어떤 세종학당 재단에 설립 신청을 합니다. 설립 신청 주체는 제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 신청 주체는 제외 공간이 책임을 지고 세종학당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신청을 하고 재단에서 제외 공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제외 공간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계하는 두 곳의 긴밀한 협조 및 역할 분담과 정확한 운영 방침과 또 각기 다른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어떤 두 곳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종학당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계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두 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만약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좀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좀 하다가 좀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다시 이것이 서로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고 세종학당도 계속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국내 대학 연계형인데요. 사실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연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기관이요. 어떤 국내 대학과 함께 세종학당에 공동으로 설립 신청을 하고요. 재단에서 국내 대학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 연계형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자, 현재 외국으로서의 한국 교육 과정이나 한국 교육학과를 개설한 어떤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세종학당이 대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배재대학교가 세종학당을 네 곳이나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도 세 곳의 세종학당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각 대학마다 세종학당을 설립하려고 하고 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렇게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각 대학마다 이렇게 세종학당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한국 교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떤 한국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원 자격과 역할이 이제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이 있고 나급, 그다음에 다급, 락급이 있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역할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각급을 보시면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이상 그리고 한국어 교육 경력이 6년 이상. 그래서 이제 가르친 경력이 2,400시간 이상의 경력자가 각급으로 세종학당 파견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급은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고 한국어 교육 경력 2년에서 이제 6년 미만, 그래서 800시간 이상의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낙급 한국어 교원의 파견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다급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이 6개월, 그러니까 200시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그런 경력이 있어야 다급의 한국어 교원에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락급은요,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급, 낙급, 다급, 락급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꼭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교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학당 파견 교원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급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급, 낙급, 다급, 락급이 있는데요. 자, 각급에서는요. 어떤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및 행정 업무, 그래서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거의 이제 학당장에 준하는 그런 어떤 총괄 책임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학당 한국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요. 번역 내 세종학당 교원도 재교육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급은 거의 세종학당의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낙급은요,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및 행정 업무를 하고요. 또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낙급은 어떤 각 급의 책임자를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급과 락급은요,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및 행정 업무, 그다음에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활성화인데 아무래도 다급과 락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에만 이것을 전념하고 간혹 이제 행정 업무도 이제 부수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급과 낙급, 다급, 락급을 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이제 급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것이 지원하는 자격도 달라지고요. 또 이제 파견이 돼서 어떤 하는 어떤 교원의 역할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세종학당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세종학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원을 하셔서 파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 교육을 초창기에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한국 교육을 한 20년 전에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국 교육에 관심 있던 분들이 그때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그때는 이제 어떤 해외 상고를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제 몇 년씩 가르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도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은 있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저희가 세종학당이라는 기관이 생겼죠. 세종학당 기관. 그래서 정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학당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계속 퍼질 거고 계속 설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미국에서 뭐 세종학당에서 2년 가르치고 또 뭐 캐나다에서 2년 가르치고 또 뭐 프랑스 2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세종학당을 저희가 돌면서 한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어떤 꿈 이런 것도 저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한국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세종학당, 전 세계 세종학당을 내가 돌면서 한국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주는 세종학당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